도서관 책 읽기. 오늘은 운을 읽는 변호사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책은 제가 걷는 사람 하정우에 이어서 읽게 된 책이고요. 하배우가 이 책으로 지인들과 첫 독서 모임을 했다고 해요. 이 책은 니시나카 스토무라는 일본의 변호사가 쓴 책이고, 다른 저서로는 베테랑 변호사의 다투지 않는 삶이 길을 개척한다가 있습니다. 흔히 변호사라고 하면 상대 측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직업이라는 고정관념이 있게 마련인데, 되도록 싸우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사고방식부터가 남다른 것 같아요. 50년 경력의 변호사가 1만 명 이상의 인생을 지켜보면서 이 세상에 운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며 확실히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저는 이 책에 흥미가 생겼어요. 솔직히 읽으면서 뭔가 신선한 충격 같은 거는 없었고요. 조금은 뻔하기도 한 내용들이었지만 몇 가지 다시 새겨야 할 점들이 있더라고요. 삶을 잘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기왕이면 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등등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먼저 좋은 사람을 사귀는 것이 행운을 부르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해요. 흔히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사람과 어울리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반대로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주위에 나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서 다툼도 생기고 사기를 당하거나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항상 경계심으로 가득하고 좋지 못한 기분으로 지내는 사이에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지고 결국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고요. 이 변호사께서 한 번은 순전히 수입 때문에 소매치기를 변호해 주었더니 다음부터 소매치기 의뢰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다고 해요. 그 계기가 단 한 남자를 알게 된 일 때문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 사람을 사귄다는 것은 참 신기하고 그리고 신중해야 할 일이라고, 부디 자신을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나야 한다는 가르침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시네요. 자, 다음은 이 책에서 제일 재미있는 부분인데, 이분이 관상학자가 아닌데도 운이 얼굴에 나타나는 게 보인다고 해요. 이건 수많은 의뢰인의 인생에 관여하는 사이에 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실제 존재한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복스러운 얼굴이란 것은 정말 있다고. 이분이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던 시기에 업무 중간중간 창밖을 내다보곤 했는데,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다가 하루는 저 사람은 이 빌딩으로 오겠구나, 저 사람은 다른 빌딩, 옆 빌딩으로 갈 거야 라고 속으로 맞춰보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새 백발백중이 되었다고 해요. 어쩐지 오싹해져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손님과 옆 건물의 손님은 명백하게 표정이 다른 거였어요. 이 변호사한테 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어두운 얼굴과 험악한 표정이었고, 대부분 이혼이나 부당소송 등 재판을 통해 싸우려는 사람들이다 보니 자연히 굳은 얼굴이었겠죠. 그에 반해서 옆 건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온화하고 따뜻한 표정이었는데, 옆 건물의 간판을 천천히 살펴보니까 그곳은 한 봉사활동 단체의 건물이었던 거예요. 이 발견을 한 날부터
남들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피는 습관이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온화한 표정의 사람이 역시 운이 좋은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자꾸 웃다 보니까 행복해지더라. 이 말이 괜한 말이 아니고 운이 좋아져야 좋은 얼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얼굴이 부드럽고 복스럽게 되어야 내 인생에도 복이 들어오겠구나, 복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도덕과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알게 되었는데요. 법학자인 히로이케 츠쿠로님이 창안한 학문으로 도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래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모두는 생활 전반에 걸쳐서 누군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도덕적 부채를 내버려 두면 운이 달아난다고 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 건데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커다란 역할을 하는 거죠. 부부끼리 감사해 하면 그 집은 잘 되기 마련이라고 해요. 여기서 한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요. 어느 해 더운 여름날 한 여성으로부터 이혼 상담 요청을 받았대요. 그 여성의 남편은 토목공사 회사에서 일하는데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하고 매일 귀가 시간이 늦어서 그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사무소에 이 의뢰인이 왔는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해주었다고 해요.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다가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그 뜨거운 오후에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도로를 파내는 모습을 보고는 우리 남편이 매일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일이 끝나고 나면 시원한 맥주가 마시고 싶은 게 당연하지 라는 마음이 생겨났고 그날 늦게 들어온 남편한테 수고했다고 따뜻하게 맞아주었더니 다음 날부터는 남편이 일찍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니까 남편도 오히려 항상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 이제부터 되도록 술을 줄일게. 라고 말하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게 되었다고 해요. 네, 저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결혼하게 될 저의 배우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슴에 새기게 된 내용은 좋은 대화나 상담, 좋은 대화에 대한 거였는데요. 대화를 할 때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줄 때 열심히 내 얘기를 하고 해결책을 주고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냥 잘 들어주는 것. 이분이 생명의 전화 상담 봉사를 했었는데 하루는 이분이 변호사 업무를 다 마친 후에 이 봉사를 했기 때문에 업무 후에 너무 지쳐서 아무런 응대할, 말할 힘이 없어서 그냥 그랬어요? 그랬군요 하면서 맞장구만 쳐주었는데 그게 오히려 좋은 효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서 신기해하다가 며칠 후에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냥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했던 거래요. 여기서 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덧붙이자면 제가 작년 겨울에 심한 목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아예 며칠 동안 아예 안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던 학원에서 수업 내용이나 지시사항 이런 것들을 아주 작은 소리나 메모 등으로 전했거든요. 예를 들면 누구누구야 자리로 돌아가서 책 몇 페이지 읽고 나와서 검사 받아
이러면 아이들도 같이 네, 알겠어요. 그리고는 들어가서 자기가 할 거를 하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는 아이들이 떠들고 막 산만하고 말 안 듣고 이래서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며칠간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강하게 내 주장을 하거나 너 이렇게 해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거는 오히려 좀 부작용을 낳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 경험이 생각나면서 그게 우연이 아니고 내가 부드럽게 대하면 상대도 부드럽게 받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힘을 빼는 것에 대해서. 비단 대화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힘을 빼고 이완한다는 것에 대해서. 계획은 내가 하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혹은 운에 달렸다라는 이 책의 모토와도 관련이 있는 거죠. 어차피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는 건데 너무 아둥바둥 조급해하지 말고 노력은 하되 조금 편안한 태도로 모든 일에 임하는 게 순리인 것 같아요. 책을 다 읽고 나서는 내 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봉사 중에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제가 산책을 좋아하는데 자주 다니는 예쁜 산책길에 쓰레기가 군데군데 버려져 있는 게 항상 눈에 거슬렸었는데 그걸 치워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건 나중에 실천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게요.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을 잘 가꾸기 위해서 또 좋은 운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해요. 그럼 여기까지 오늘 읽는 변호사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